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방송을 좀 키게 됐고요. 오랜만에 방송을 키게 됐는데 저희 주식 투자 마을 투자자님들과 그리고 지금 많이 시장 변동폭으로 인해서 좀 혼란을 겪고 있는 회원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바닥이 어딘지 그리고 반등은 어느 시점에쯤에서 할지에 대해서 같이 확률적으로 저희가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저 또한도 어떠한 전략으로 이제 투자자님께 리딩을 진행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지 초과 수익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 들어서 주가 급락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표현도 이게 맞지 않고 활강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활강했다. 그냥 거의 이거는 몸을 던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몸을 던진 수준이고, 지금 뭐 고점 대비해가지고 주가 지수가 대략적으로 23%까지 하락을 했네요. 23%까지 주가가 하락을 한 상태다.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빠질 수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우선은 좀 살펴봐야 될 게 1997년도 외환위기 때는 792 PT, 792포인트에서 288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63% 하락을 기록을 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2064PT에서 938PT까지 해서 54% 주가지수가 하락을 했죠. 지금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3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주가 지수가 더 빠지냐는 아직은 뭐 확답은 드릴 수 없죠. 바닥이 다 잡혀져야지 뭐 이게 더 빠진다. 뭐 혹은 뭐 반등할 수 있는 기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아무런 어떠한 모멘텀도 없고 불확실성만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조금 확률적으로 좀 어디다 베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1997년도 외환위기 때 63% 하락,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54%가 하락을 했다. 근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총 4천조가 증발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4천조가 증발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 23%를 기록하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강세장이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는 강세장이었고 천장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갔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천장 분위기에서 한번 주가 지수가 깨졌습니다. 주가 지수가 깨진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다시금 반등폭으로 나올 때는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내수, 외수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야지 뭐 여기서 V자 반등을 하든 말든 할 텐데,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수출길이 막히고 있고 내수뿐만 아니라 외수까지도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까지 천장을 찍고 나서 지금 추세가 이탈이 나왔는데 반등까지 그게 쉽게 나올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점을 좀 던져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주가 지수가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회복하기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지금 보셔야 될 게 뭐 이평선이 뭐 단기 평선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뭐 120편 장기 평선까지 깨진 상태고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보시면은 5일선이라든지 15일선 기준으로 해서 이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 지금 현재 이 간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편사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추세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벌어지기 전에는 약간 추세 전환이 다소 약하다. 조금 추세 전환이 약하지만 이격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에 대한 추세 전환이라든지 강도가 점점 세기가 강해진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하락 장세에서 이격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하락에 대한 매도 포지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하락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거다. 왜냐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소화 매물량이 던질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2018년도 말이죠. 2018년도 말 기준까지 하락을 한 거예요. 2018년도 말 최저점 기준을 형성했던 그 기간을 1년 만에 고스란히 토해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아무래도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진입은 무조건 끝났고 하락 장세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장세에 따라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구나. 그래서 장세가 하락 분위기가 강하니까 지금 뭐 얕은 반등폭에 괜히 매수 가담하지 말자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좀 하시면 리스크 관리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폭락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5조를 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뭐 15조를 담은 게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저가 매수다 반등폭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싸지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싸지니까 지금 무조건 사야 돼라고 해서 덤벼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반등을 하기에는 악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해야 될 게 바닥을 확인을 하고 바닥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종가 기준으로 해서 바닥 지점을 찍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추격 매수를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와 이제 바닥이 찍었어. 이 정도면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에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5만 300원에서 계속해서 지지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끌어당겼지만 시가 기준이 어떻게 됐죠? 시가 기준이 마이너스 6%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일 매수를 했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를 아예 물려버린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바닥이 어디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바닥이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 시장에 대해서 예측하고 예상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하고 예상하지 말고 확률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는 스타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확률적으로 지금 재료라든지 소스가 지금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좀 소스가 많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지금은 뭐 비중을 높이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여야 되고 지금 소스가 여러 가지 악재의 모멘텀 속에서 좀 회복 기조가 보여진다. 그런 재료가 좀 많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좀 들어가는 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오늘 그럼 반등 왜 나왔냐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제 방송이 조금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지루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뭐 리딩을 할 때는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벗어나질 않습니다. 거의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먹는 거 아닌 이상 제가 이 자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데 지금 HTS로 제가 오전장 시작할 때부터 지수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장중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 1700pt에서부터 전일 대비해서 많이 빠진 1700pt에서 시작을 했고 제가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가 포인트가 1722포인트에서 마이너스 6%대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이너스 6%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파생 상품을 투자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무조건 수익이 나오는 구조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6%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고점으로 해서 8%대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종목이 8%대까지 급등을 했지만 주가가 한시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반등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연기금과 공매도 금지 때문에 기대 심리로 작용해서 올라갔고 반등을 한 거다. 그래서 이때쯤 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님들이 연락이 많이 왔었고, 지금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 지금 손절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반등으로 일단 저는 봤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으로 봤고, 뭐 연기금 등이라든지 공매도 금지가 시장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시장의 호재이긴 사실입니다. 호재이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하락으로 베팅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계속해서 안 드리고 있고 대신 비중을 좀 낮췄죠. 오늘 파생 상품 비중을 50%에서 30%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리스크 관리하면서 관리를 하는 건데 아무튼 오늘 완전한 손절을 안 드린 이유가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산유 국가들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산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점. 그 점에 따라서 때 원유 하락이 유가 하락을 통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거의 한 1600명 가량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자도 빠르고 저는 이 우한 폐렴 미국이 지금 현재 뭐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상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걱정은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가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아픈 사람만 이게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뭐 아픈 사람도 가면은 뭐 비용이 저희보다 뭐 몇백만 원씩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돈 없는 사람들은 관리 못 받고 또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확진자 1600에서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또 찌라시에 의하면 미국이 좀 긴급 선포를 할 수 있다라고 국가 긴급 선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중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식 투자 마을 앱에 들어오시면 오늘 주식 투자 마을 앱에서 좀 오류가 났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 자제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거다라는 카드를 지금 미국 쪽에서는 계속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되면은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건 완전히 막힐 거고 그리고 여행객들도 완전히 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업의 컨센서스가 낮아지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 폐렴에 대한 미국 강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이라크에서 지금 미국 등 연합군 주둔 기지에서 로켓포 공격을 당해서 미군 2명과 영국군 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주식시장에는 아무도 예측 못해요. 제가 예전에 2016년도, 2015년도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도발이 나온 상태에서 주가지수가 많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는 상승보다는 당연히 하락에 대한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뭐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만 훼손됐고 수요 공급 급감했기 때문에 2, 3분기 실적이 불가피하게 붕괴될 거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 첫 확진자가 워싱턴 DC에서 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워싱턴 DC 주에서는 벌써 뭐 비상사태 선포가 돌입이 됐고, 현재까지는 뭐 정말 운이 나쁘면은 뭐 의회도 중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셧다운이죠. 셧다운이 되면은 주가가 더 급락을 할 겁니다. 셧다운이 되면은 주가가 더 급락을 할 거다. 여러 가지 악재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3월달 기준으로 4천조가 증발을 했고,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뭐 올랐잖아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등폭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반등 나온 거는 저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 작년 10월달 수준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다고 하니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뭐 소재 부품 관련주들도 어떠한 모멘텀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단순한 연기금들과 공매도 금지에 따른 한시적인 매수세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바닥 지점 아직 멀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3월 16일부터 6개월간의 공매도가 금지가 효과가 있을까, 여러가지 좀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8개월간의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공매도를 금지하기도 했었지만, 그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4%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 2011년 또 유럽 위기 때도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12% 정도가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6개월간의 뭐 공매도 금지를 뭐 하겠다라고 하지만, 공매도를 해도 이 주가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과거 사례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아무리 금지를 해도 뭐 던지는 사람 앞에 장사가 있겠습니까? 다 그냥 다 던지고, 주가 하락된다 해서 투자 심리 지키기도 어렵고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다 던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공매도 금지를 해도 팔 사람은 팔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브리핑을 말씀드린 대로 외환위기 때 63% 하락했고, 금융위기 때는 54% 하락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지금 현재 주가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고점 대비 23%가 하락을 한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개인 투자자들이 15조를 담았다. 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팔자세를 지속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삼성전자 2조 원어치를 팔았고, SK하이닉스 6,300, 삼성전자 우,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등 순위가 이렇게 해서 많이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손 주체들이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뭐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매수하시는 건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야 반등은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냐, 많이 떨어지면 그래도 그 다음날엔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끔은 하한가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주가 지수가 급락했으면 다음 날이면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예측에 불과하죠. 그게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는 말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상승이 무조건 됐으면 다 그렇게 급락하는 종목에다 태웠겠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다는 게 주식의 원칙인 것처럼 추세가 꺾여 있는데 굳이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올라가 있는 좀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좀 해야지 어느 정도 수익이 받쳐지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종목 조금 바닥 지점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좀 금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락뒤 반등은, 잘 들으세요. 하락뒤 반등은 U자 형태로 나타나는데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거 바닥 형성이 우선이다. 바닥을 무조건적으로 바닥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수급이 받쳐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로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뭐 가끔은 뭐 이 정도 바닥권에서 잡고 내가 수익 보면 더 많이 잡는 거 아니냐. 여기 바닥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바닥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내일 반등을 되냐 안 되냐 그걸 알고 나서 여기가 바닥인지 알지. 만약 여기 바닥인 줄 알고 매수했다가 반대로 역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인지 확인하고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재료 충분한지 확인하고 나서 상승 베팅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파생 상품 효과 더 갈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20분이면은 좀 지루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팬데믹을 선포한 사례가 총 3개라고 합니다. 1968년도 홍콩 독감으로 팬데믹을 선포를 했고, 2009년도 멕시코 신종플루로 인해서 팬데믹을 선포를 했고, 요번에 2020년도 우한 코로나가 현재 팬데믹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큰 악재가 뒷받침되고 있는데 파생 상품에 대한 효과라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는 게, 제가 다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뭐를 보여드려야지. 제가 뭐 인버스라고 하죠. 주가가 하락을, 파생상품 중에서 주가 하락이 하면은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인버스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인버스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살펴보면 알겠지만 인버스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하락장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조금씩 생긴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제가 조금 드리는 거고, 인버스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거는 앞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꽤나 계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버스 투자로서 지금 파생 상품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파생 상품이 위험률이 크다라는 거죠. 리스크도 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생 상품을 할 땐 위험 리스크를 정말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투자 심리를 내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시고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지금 주가 지수가 막 개별 종목 다 20% 넘게 빠지는 상황 가운데 인버스 투자 반등 지수 이렇게 올라가 봤자 마이너스 3%대, 마이너스 뭐 4%대 기록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전체적인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평균적으로 10% 이상씩 빠지고 있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차피 코스피 코스닥 주가 지수는 종합지수가 빠져버리면은 10% 넘게 빠진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파생 상품에다 투자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방송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 주식 투자 말 어플리케이션으로 갑자기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계속해서 저는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데 관리자로 로그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빠르게 좀 조치를 취했어요. 지금은 그런 현상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바로 기술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분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래서 빨리 좀 봐달라고 해서 했더니, 그 트래픽으로 인해서 뭐 서버 증설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로그인 로그아웃 하는 그 뭐 구동이 뭐 오류가 먹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고쳤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음껏 이용하시고, 그리고 오늘 가입자분들이 되게 많게 들어오셨어요. 아무래도 파생 상품에 대해서 수익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많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률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좀 믿고 와 주시면은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느리네요. 이 방송을 키면은 좀 느리네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려요. 요새 좀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최대한 저도 고군분투하고 있고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안 좋다 보면은 수익보다는 원금에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추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수익 버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물론 버는 게 중요하지만 원금을 까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주식하면서 원금에 대한 손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공지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현상이 지금 빨리 수습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로그인 문제가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식 투자 말 어플리케이션에 후기 같은 것도 많이 남겨주시면 도움이 되니까요. 앞으로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후기 올려주시고 열심히 이제 활동해주시는 회원님들 때문에 제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 숙여서 정말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정보, 좋은 서비스 드리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월 이벤트 마지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때는 개편을 해요. 왜냐면은 그동안 너무 서비스 금액이 너무 작았을 뿐만 아니라 품질 자체가 너무 저하되는 것 같아서 4월 달부터는 저희 서비스 구독 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오늘까지 3월 이벤트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 주시고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울적하시고 힘들다라는 걸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생아가 있는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마음껏 산책도 못 가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좀 많이 힘내시고, 같이 좀 의기투합해서 이런 상황에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최대한 수익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좀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